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미드 남경희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탄 이신도시에 네네. 또 하나의 분양이 나왔습니다. 아, 금강 펜트리움. 예, 금강입니다. 금강 이번에 6차예요, 6차. 아, 많이도 하고 있네요. 1, 2, 3, 4, 5차까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6차 센트럴 파크입니다. 동탄이 워낙 넓으니까 예, 우리가 저번 주에도 동탄했고 예. 전전주에도 동탄했고. 맞습니다. 아, 계속 몇 개 더 남으니까 올해 안에 한 서너 개 더 이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청약홈 스타트! 지하 1층부터 20층까지 14개 동, 총 1103개입니다. 규모가 좀 됩니다. 분양 일정 확인해 보시고요. 어디 있냐? 동탄역에서 쭉 떨어져 있는데, 아, 제법 많이 떨어져 있네. 예, 이거를 조금 눌러보면요. 야, 여기서 보니까 기존의 금강 1차부터 쫙 있네요. 그러니까요. 금강 1차, 2차, 3차 뭐. 이런 거는 지산, 지식산업센터고요. 리베라시티 남측에 있는 1차 아파트, 그 다음에 더 밑에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더 시글로, 이게 가장 최근에 분양이 있었습니다. 예, 5차, 그 다음 6차, 이 자리. 여기가 괜찮은 게 뭐냐면요. 초, 중, 고, 유치원 다 가깝게 있고 상업지구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노노에서 계속 상위 랭크가 됐나? 예, 이 신주거 문화타운 신동에서는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300조 네네네. 예, 그 클러스터 얘기가 나오면서 이따가 보겠지만 미분양까지 싹 없어졌어요. 그때 나왔던 미분양 현장이 지금 없어지면서 약간 분위기 좀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또 없잖아. 있고. 예, 그 미분양 단지는 이 위쪽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했던 파크릭스가 이 55블럭이고 그렇죠. 51, 52블럭 위에 있는 건데 이게 거의 다 없어졌다. 미분양이. 이 지적도에서도 보여주죠.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6차가 있고 학교, 그 다음에 상업지구, 일반 주거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 저희 파크 아너스 있죠? 파크 아너스. 예, 파크 아너스가 이쪽이었고요. 파크 아너스보다는 위치가 더 낫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초중고 다 있고 유치원 다 있고 지금 상업지구 다 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단지구 막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이 호반인데 호반 서밋이라고 62블럭 이제 지금 입주인 잔지입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결론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쭉 분양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 근데 입지는 괜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보셨던 게 파크릭스 55블럭인데 네. 전용 84와 이제 197까지 비교하면요. 네. 전용 84에서는 5억 3천 최대 분양가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여기서는 100제곱은 확실히 저렴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100제곱인데도 97보다도 금액이 조금 낮고 발코니 확장비는 지금 거의 비슷하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한 평 차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 평 차이에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보인다. 그 다음 C하고 D가 있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다 1층이에요. 1층. 그래서 일단 논외로 하고 기준층에서 최고 분양가 5억 6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매 제한 일단 3년. 지금 4월 7일부터 적용된 전매 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도 7일이다 보니까 바로 직방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거주 의무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무회의 아직 통과 전이에요. 아 이거 좀 빨리. 예. 아니, 계속 이렇게 뭐 이게 체류해야 된다고 하나 포류해야 된다나 뭐래. 보류? 보류? 네. 아 계속 계류 상태? 계류? 어쨌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 통과 당연히 해주지 않을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안 해주면 뭐. 아 이게 또 약간 살짝 반등했다가 또 이제 거래량이 또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서 이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풀 텐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네. 뭔가 조금씩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여야에서 어떤 카드로 쓸지. 그러니까요. 아. 정치적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요. 살펴봐야 될 거 계약금 10%. 그러니까 계약금 10%면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일단 언제 입주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10개월 이후에 입주할 금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할 만한 지역의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길 하나 두고 목동인데요. 목동의 23평형 전용면적 59제곱으로만 이루어진 호반이에요. 호반이 최근 4월 1일, 2일 날 각각 이제 4억 5,700, 4억 7,500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목동이 서울 목동은 아니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묵동도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죠. 네, 역시 묵동 강북이죠. 네네. 네. 여기 목동에서 힐스테이트 동탄이 가장 비싸거든요. 저희가 파크리스 분석했을 때 봤던 가격대가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올랐네. 네, 그러니까 이 바닥을 찍고 확실히 반등되는 형국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이 차이거든요. 한 3개, 4개 블록 차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야, 이건 또 모르는데 저기서 이제 이게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예. 뒤 그래프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저희가 어떤 외부 변수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물가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보다 싸게 분양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면 더 이상 싸게 나올 수는 없다. 오히려 분양을 안 할지언정 이보다 싸게 나올 수 없으니 거의 뭐 원가 기준에서는 최저가 수준이 아닐까. 더 이상 싸게 분양할 수 없다. 원수 전화 한번 넣어봐요. 이게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한번 계속 언급한 게 있어요. 네. 전용 84제곱의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외곽 쪽에 분양하는 운정, 세교, 평택, 이런 동탄 다 84 분양가가 5억을 다 넘겼습니다. 5억을. 예. 그렇죠. 이제 5억이잖아요. 네. 그럼 동탄은 그나마 그 남은 2기 신도시 중에서 상당히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5억 언저리네? 이런 거죠. 이제 세교도 5억이고요. 고덕도 5억입니다. 동탄도 5억이고요. 그리고 파주 운동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디에트를 제 영상에만 올렸거든요. 네네. 거기가 1년 전 분양가보다 1억이 올라서 5억대 중반 이상의 분양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 동호수 배치도 하고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층까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우리 그 요약표에서 보면 그 1층 바닥에 100C, 100D 타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있고요. 일부 동호수는 필로티층도 있습니다. 이렇게 20층까지 확인. 또 1층에 100C와 100D 타입 있는 거 확인. 이게 확실히 택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보다 정비사업 막 조합원들이 가져가니까 이빨이 막 다 빠지잖아요. 네. 뭐 로열층 다 빠지고 이러는데 이건 깨끗해. 깨끗합니다. 다 깨끗해. 다 됐고. 뽑기만 잘 되면 뽑기만 잘 되면 뭐 로열층 갈 수 있으니까. 네. 동호수 배치도도 예쁘다. 부지가 꽤 넓지 않나요? 와, 남동, 남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C와 D타입은 아까 보셨으니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 4개 타입이 메인이다. 그 중에 100A와 100B는 주로 16, 17, 18, 20, 21동에 위치해 있다. 확인. 하나씩 보겠습니다. 84A 타입 괜찮죠? 뭐 노멀하게 뽑혔네요. 네, 노멀하고요. 현관 팬트리 있고 침실 하나가 위로 가 있고 이렇게 순환식. 순환식으로 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자체가 좀 작다는 느낌이 없잖아 좀 드네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그 현관 쪽이 아닌 이 안방과 이 주방 쪽의 순환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약간 안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드레스룸은 또 옷을 갈아입는 데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제 뭐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평면을 검토할 때 조금 약간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게요. 부부만의 좀 은밀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문이 2개야.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2개 순환형을 한다라고 하면 현관과 주방은 오케이. 근데 주방과 이 안방과의 그 순환형 동생은 잘 모르겠어요. 방을 막아버리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옵션이 여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네. 별도로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84B 타입입니다. 84B 아까와 비슷한데 이런 거 보면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뭔가 확장이 돼 보임. 그리고 침실 안방이죠. 안방에서도 창이 2개로 났습니다. 현관이 A타입보다 훨씬 더 길어요. 넓은 거죠. 신발장이 길게 들어져 있고 한쪽 부분은 팬트리 있습니다. 100A 타입입니다. 방 하나, 둘, 셋, 4개짜리 알파룸 좀 작아 보이긴 하죠. 대신에 아까 그 대표님께서 길이 이쪽으로 나면 괜찮다. 여기 또 순환이 일로 돼 있네요. 예, 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도 추천합니다. 예, 뉴빌드 TV에서도 100A 타입을 VR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도 링크 걸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문이 근데 2개가 필요한. 중문이 2개가 들어가겠죠. 예. 일단 팬트리가 이 작은 방 쪽에 알파룸 쪽에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복도 팬트리로 하면 되고 이거는 주방 팬트리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하면서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자체에 또 묶어서 이제
또 옵션으로 가는 형태도 사실 뭐 저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베타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수납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뭐 옵션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예,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 가벽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건식벽체죠. 예. 예. 건식벽체. 예. 그러니까 가변형 비내력벽인 거죠.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창고장으로 써도 되고 네. 이쪽으로 막고 주방에 있는 형태로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알파룸 같은 경우는 여기 만약 여기를 알파룸의 주방 여기를 만약 이쪽에 주방에 있는 이쪽 알파룸을 창고 개념으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거실이나 복도 창고장 형태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정말 요런 거 있잖아요. 딱 요렇게 해가지고 문을 따라 PC방으로 딱 4인용. 4인용이나 뭐 2인용 PC방 애들 딱 그러니까 다 보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다 보이게끔 뭐 하는지 다 보이게. 뭐 하는지 PC가 다 보이게 야한 거 못 보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났습니다. 네. 이게 세대 분리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세대 분리. 이쪽만 움직이게 하고 네. 이쪽은 네네. 닫아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욕실과 침실 이거 또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안방보다 조금 작은 수준. 네네. 붙박이 이렇게 좀 해주고 완벽한 원룸의 형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문을요 이 약간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관문은 공유를 하는데요. 네. 여기 문을 달고 여기 문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안쪽에 이제 시크릿하게 이게 문을 열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쪽에는 딱 들어가게. 재밌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만약에 이렇게 해야 내가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완전 별도 공간이라고 하면 그렇죠. 3베이네요. 그렇죠. 그래, 아니 제가 볼 때는 원래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입신고가 되려야 안 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대학생 아들 있잖아요. 이걸 바깥으로 보내버려. 그러네요. 너 돈 내고 싶어? 오케이. 너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이 표현, 그러네요. 아이디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분위기 몰아서 B타입으로 갑니다. 이것도 될 것 같은데요? 요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 아까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죠. 요것도 여기 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맞고. 네. 그죠. 괜찮다. 네, 이 정도 드레스룸이 있으면 괜찮고, 파우더룸도 뭐 VR 확인해야 되겠지만, 괜찮고. 이 집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방은 2칸짜리 이렇게 문을, 여기를 막고, 여기를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서, 요렇게, 여기서, 예를 들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오고, 얘는 요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기는 투룸을 주는 거예요. 괜찮네요. 대학생이랑 둘이다. 대학생 둘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안방에 또,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약간 호텔처럼, 긴 형태의 탑볼이나 아니면 언더볼 형태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건 뭐, VR 보면 확인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A타입도 궁금한데, 마찬가지로, A타입도 이쪽으로. 또 돼 있었네요.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호텔처럼. 100C와 100D타입 청약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건데 네네네. 그래도 다른 점을 한번 보면 알파룸이 위에 있는 건 똑같고요. 테라스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실에도 들어가고 침실 2개에서도 들어가고 특이하네요. 자그만한 이렇게 또 복도 팬트리, 현관 팬트리 나눠주는 거 보이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순환형이 아니잖아요. 네네. 맞네요. D타입도 순환형 아닌 거 확인되는데 테라스 마찬가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고 알파룸 따로 있습니다. 야, 이거 순환형 되면서 테라스까지 있고. 이런 거면 가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없애면 괜찮겠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없애도 되고, 아니면 저쪽에 별도로 이제 가족룸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재밌었습니다. 최근 11월 달, 작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동에서 분양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띄엄띄엄 분양을 했지만, 작년 11월 달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다 2025년,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올 초와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뀐 이 청약 분위기 함께 보시면서, 인기가 계속 호갱노노에서 상위권, 단지 귀추가 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뭐 택지 현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배 형태로 표면이 잘 나온다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까 우리 그
그 이야기할 때 그 120 타입에서 네. 순환행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문 요래 만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좀 법적인 문제에 대한 거가 좀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같은 한 세계대인데 두 개를 쪼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가 막 이야기 있었는데 근데 실제 됩니다. 실제 된다고. 예, 주차장 문제하고 다 해결돼요. 분리형 세대는 모르겠는데 전입 세대는 두 세대를 해줍니다. 세대주 증명해줘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조립을 하게 되면 한 개 세대에서 분리가 안 되고 한 개 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네. 아파트에서는 2명의 세대주가 네.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청약 과열일 때 네. 지침이 내려온 거죠, 위에서. 공무원분들께 세대 분리 해주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약간 어떤 개념이었냐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월세를 받는 형태의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예 그걸 떼가지고 완전 세대를 분리시켜가지고 그 자체가 별도의 주소가 나와가지고 별도의 주소로 그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봤을 때는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가 되고 만약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형태만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는 뭐 임대 등록하고 그렇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흥미롭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단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